9월 2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긴축 발작, 환율 연중 최고치, 원달러 환율이 12원 올라서 1348원이다. 환율 연내 1400원 넘을 수도, 국채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주식, 채권, 원화, 트리플 약세이다. 이대로면 가계빚 2천조 넘는다. 한국은행의 경고. 만성 한계기업 빌림 돈만 50조. 기업 부채 IMF 때보다도 심각하다. 15%는 이자도 못 풀어. 미국 최대 쉐일 기업의 경고. 증산 없인 유가 150달러 간다. 헝다 디폴트 위기 재점화. 7,300억 원 채권 상황 실패하였다. 내달 홍콩 법원에서 청산 여부 심리한다. 부도댐 중국 부동산 충격 일파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대형주 와르르 무너졌다. 미국 셧다운 가능성의 대형주 신저가 속출. 코스피 5개월 만에 2470선이 붕괴하였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쏟아졌고 미국 국채금리 환율 상승에 현재 증시 위험자산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인다. 주식 던지는 미국 헤지펀드, 증시 비관론 스멀스멀, 매도 포지션 급증했고 공매도가 늘었다. 자,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요, 전 세계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공포가 온통 지배하고 있죠. 지금 당장 자산시장이 무너져도, 실물 경제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어딜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 그러면 매크로 자산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경제 지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눈에 정리해 보시죠. 나스닥 간밤 1.57, S&P가 1.47, 다우가 1.1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니케이는 0.53 약보합, 상해와 항생은 각각 0.52, 0.82 상승 중입니다. 자, 국내 증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0.32, 코스닥은 0.11 하락 중이고요. 중요한 거는 시장 지표이죠. 원화가 1351원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달러가 105.93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93.39달러로 이게 100달러. 아까 좀 전에 쉐일 기업에서 150달러 얘기가 나왔죠. 그쵸? 미국 최대 쉐일 기업의 경고. 증산 없인 150달러 간다. 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무슨 소식일까요? 제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고점에 치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하락할 때도 40달러, 30달러, 20달러 가는데 유가가 막 7달러, 3달러 갈 거 이런 말 나오면 이때가 저점이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유가에 대한 급등, 얘는 결국 미국의 긴축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을 앞당겨 올 수가 있다. 긴축이 중단이 안 될 수가 있다.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다.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주식, 채권, 환율.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자산은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완전히 위험자산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국채금리를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10년짜리인데요. 미국채 10년물의 하루짜리 흐름은 그냥 그렇죠. 자, 박스권을 보였는데 1개월물의 흐름을 보면 더 한눈에 보입니다. 완전히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죠. 3개월치도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1년치도 고점을 뚫어버렸죠. 드디어 이 매물대를 뚫어버렸어요. 그쵸? 이 매물대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짜리도 보겠습니다. 3년짜리 보더라도 뚫고 고점을 뚫고 경신했다. 10년의 흐름을 봐도 고점을 뚫었다. 그러나 그 고점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10년의 흐름을 보면. 그럼 뭐죠? 이 국채금리가 갈 때까지 지금 완전히 증시로 예를 들면, 코인으로 예를 들면 버블을 찍고 있는 거다. 국채금리도 버블을 찍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죠. 누가? 그들이. 이건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왜? 자, 그럼 이제부터 코인 시장을 한번 봐볼까요? 코인 시장과 증시의 전반적인 세계 상황을 보시죠. 먼저 코인 시장. 비트코인은 3,570만 원.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216만 원. 그 언저리. XRP도 681원. 그 언저리입니다. 영향은 크지가 않아요. 미리 하락해 있고 그다지 상승에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전 세계 매크로 증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한눈에 보이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온통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 지표도 완전히 박살을 내뜨려서 공포가 지배했죠. 이런 상황에 개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쵸? 못 들어가죠. 못 들어오게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들이 끌어올릴 거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반대로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우로 보겠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당연히 위험자산은 약세를 보일 겁니다. S&P도 나스닥과 똑같은 흐름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폭락이 나왔다. 니케이도 하락이 나왔지만 하락폭이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물량 소화하고 또 갈 것 같아요. 분위기는. 대만도 마찬가지로 하락권. 독일 하락권이고요. 유로스톡스도 하락권입니다. 자, 중화권 증시 또한 하락권에서 지금 현재 하락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항생지수도 하락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럼 뭐죠? 나스닥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포가 내세울 때 조금 일점보다 쌍바닥을 다지고 물량 소화하다가 박스권의 기간이 길죠? 이 녹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녹색 선이 120주봉이에요. 요 기준으로 해서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그 말씀을 드렸죠? 상승에 백팅하시는 분들은 뭘까요? 지금은 매집 기회입니다. 누가? 그들이 만들어주는 매집 기회. 유가도 공급 이슈로 계속해서 띄웠다. 국채금리도 띄웠다. 증시는 하락을 시켰다. 원화와 위안화는 약세를 만들었다. 코인 시장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는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볼 수가 있다. 일관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진짜 위험한 시기는 언제다?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이다. 요건 시그널이 또 나올 겁니다. 무너지는 기업들이 속속해서 속출할 거예요. 그때는 진짜 위험 시그널이죠. 그러다가 이제 퍼질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죠. 요거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뒤로 딜레이 되면 또 땡큐이겠죠. 왜? 상승장이 조금 더 오래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다? 공포가 들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땡큐하는 마음으로 여유자금으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는 현금과 여유자금 기준 안에서 그래야 내가 후달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지 않으면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고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는 동일해요. XRP뿐만 아니라 그게 주식이건 코인이건. 아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뭐다? 증시의 반등, 코인의 반등, 국채금리의 하락,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위안화의 강세, 유가의 하락. 이게 나오는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동이 세지고 끝단으로 치달아갈 때 개인들은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이 바닥권에서 미리 또 매집을 하는 거죠. 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선수가 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우셨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시동 건다. 글로벌 톱5 전구치 회사 목표. 공모 자금으로 상공장, 사공장 건립. 2027년까지 연 21만 톤을 생산한다. 전 세계 기업들의 IPO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물 경제와 함께 자산시장을 리바이벌 시켜야 될 만한 그런 명분이 필요하겠지요. 아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는 볼만할 겁니다. 자, 리플사에서 백악관 출신 관료 정부 관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리플이 백악관 입법 출신 로렌 벨리브를 정부 관계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으며 최근 소프트뱅크 그룹 정부 업무 담당 임원을 지냈다. 자, 이분을 직접 알아보시죠. 자, 로렌 벨라이브 이분이고요. 리플의 미국 공공정책 및 정부 책임자입니다. 9월에 들어오셨고요. 자,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대정부 업무 이사를 지내셨고 여기에서 미국 대정부 관계 책임자, 리프트에서 연방정부 관계 책임자, 미국 하원규칙위원회에서 정책국장, 자, 백악관 법제처에서 근무했고요. 방금 전 미디어를 통해서 나왔던 오바마 바이든 거기에서 입법 보좌관, 미국을 위한 오바마 여기 지역 연구 이사, 그리고 하원 감독 정부개혁위원회에서 근무를 지속해왔다. 리플의 대정부 정책 그 관료로서 담당자로서 리플로 들어오셨다는 분입니다. 소프트뱅크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또 이 지역에서
리프트와 줌, 여기서도 근무를 하셨다. 2023년 11월 8일에서 9일 리플 스웰 두바이에서 열리게 됩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결제 금융 서비스, 경제정책 분야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입니다. 여기 2023년 연사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브래디 강하우스, 모니카 롱, 가상자산 규제기관 최고 경영자, 메타코의 최고 경영자, MFS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모바일 최대 결제 서비스 업체이죠. 리플의 공식적인 파트너 업체이자 여기 최고 경영자가 참여를 하고요. 다시 한번 리플의 미낙시에라, 누베이의 SVP 겸 글로벌 디지털 자산 책임자, 토구의 최고 경영자, 리플의 샌디 영, 스튜어트 알도루티, 팔라우 공화국의 팔라우 재무장관, 자, 오아시스 벤처스의 바로 공동 창업자, 비트스탬프의 최고 기술 책임자, 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2023년 리플 스웰의 연사를 보면은요, 일전에 역대급 인사보다 파괴력이 다소 약한 듯 보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그쵸? 자, 일정별로 해서 시간별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전에 리플 스웰에 참석했던 연사들의 목록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리플 스웰에 참석하였다. 2018 리플 스웰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주목을 끌었다. 2018 기조연설자로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참여했었다. 벤 버냉키 전 연준의장 가상화폐 행사 리플 스웰의 기조연설을 맡았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팀 버너스리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팀 버너스리 인터넷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겠죠. 그럼 뭐죠? 3차 산업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의 바로 주인공인 팀 버너스리가 벤 버넌키와 함께 참여했었다.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 스테판 토마스, 인터레츠 프로토콜의 스테판 토마스, 전 리플의 CTO였죠. 그리고 인터레츠 프로토콜에는 바로 리플이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리플의 파트너 사례들이죠. 자,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여기 미쯔비시, 그리고 SBI, 산탄데르, 그리고 예스뱅크, 인도의 거대 금권, 일본의 거대 금권, 스페인의 거대 금권이 연사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는요, 예전 리플 스웰에 참여했던 연사들 목록이기 때문에 이번 2023년도 리플 스웰의 연사 추가적인 확인을 하고 그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SBC의 사용자인 XRP 보유자를 위한 주요 공지. 어제 방송에서 저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HSBC 고객은 이제 XRP, 시바이누 및 도지로 모기지 청구서 및 대출금을 지불할 수가 있다. 영국 최대 은행기관인 HSBC는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은 FCF 페이와 협력하여서 다양한 암호화폐로 모기지 청구서 및 대출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HSBC의 코인에 대한 도입,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이 눈앞에 두고 있죠. 이거 이전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의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따라오는 전 세계 금권들의 현물 ETF 승인, 리플과 SEC의 소송에 대한 명확성, JP모건과 CT은행의 블록체인 분산 어장을 도입한 토크나, 연준의 토크나제이션, 즉 토크나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장에 투자를 하셨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은행 원스톱 STO 플랫폼을 구축한다. 최근에는 하나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 또한 원스톱 STO 플랫폼을 구축한다. 토큰 증권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이다. 발행부터 계좌 관리까지 제공을 하고 기업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한다. STO 시장이 국내에서만 2030년 367조 원을 전망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STO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부터 청약, 계좌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작업에 착수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명품 수집품, 미술품 선박, 탄소 배출권, 그리고 토큰 증권 발행 인프라, 계좌 관리, 토큰 증권 전자 지갑, 토큰 증권 중개업자로서 증권사, 분산 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행되게 된다. 블록체인 혁명과 분산 원장이 모든 금융기관에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에게 도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 문명의 초기 시장 참여자입니다. 셰난 셔프, 웰스파고, 미국 월가의 금융 출신이시죠? 리플의 2023 새로운 가치 보고서에서 2027년까지 국경 간 결제만으로도 250조 달러가 예상됩니다. XRP 500달러의 가격은 그 금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2027년도 250조 달러이다. 30경 원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 근거는 영란은행의 자료를 지금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죠. 영란은행, 뱅크 오브 영란은행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 시스템으로 나오고 있는데 2027년까지 250T, 250조 달러, 스위프트망에 CBDC가 도입이 된다. 과연 XRP의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500달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단순 참고만 합니다. 저희는 100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그 이상을 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겠죠. 다만 시간으로 해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튀어버리겠죠.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참으셔야 돼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갖고 간다. 물론 이 부분은 본인에 따라서 본인의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되시겠지만 차익 실현하는 그 순간이 나왔을 때, 시나리오 1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맞춰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목적지, 마라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인데요. 2010년도에 0.1달러 부근, 그리고 상승해서 10달러, 한 100배 성장했죠. 고작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잠깐의 박스권 기간을 거치고 폭등이 나옵니다. 자, 리플이 저점과 고점 약 90배 정도 상승을 했죠. 자, 그럼 이 기준 좀 잡을게요. 앞으로 먹을 게 이만큼, 물론 비트코인도 1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성장을 지속해 나가겠죠. 10만 달러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게 될 겁니다. 그건 100% 확실성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얘 또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XRP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 지금 10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넘어서 비트코인도 더 성장을 해나갑니다. XRP는 현재 이 정도의 파괴력을 넘어서 어디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 기반으로서 최근 나오고 있는 소식들 하나씩 봤었을 때 리플의 부사장인 요시카와 에미 2, 3년 내에 암호화폐 대량 채택 전환점 될 것, 2025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JP모건의 펀드, 이 부분이 지금 잡혔었죠? JP모건의 XRP 펀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과연 XRP의 가격 2025년도, 6년도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이거는 참고만 합니다. 요거보다 낮게 갈 수도 있겠지요. 비트코인 94만 2천불, 이더리움 4만 3천 달러, XRP 8천 달러가 얘기가 됐었죠?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의 그림을 봤었을 때 XRP의 가치는 어디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100% 확신하는 것은 얘의 가치는 엄청나게 내가 팽창한다. 가상자산의 주인이, 대장이 바로 이놈이다. 더불어 각 섹터별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또한 엄청난 팽창을 지속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흔들림 없이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모소대나무. 땅속 뿌리 깊은 곳에서 3, 4년간 뿌리를 깊숙이 몇백 미터까지 뻗칩니다. 그리고 고작 4년, 5년째 꽃을 피우면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그 시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